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 추웠죠. 무려 55년 만에 다가온 한파였다고 합니다. 전국이 정말 영하 20도의 날씨로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하지만 증시만큼은 좀 훈훈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2,000선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1,98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 이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물론이고 전망까지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 매도가에 숨겨진 심리와 시장 국면별 캔들 매매법까지 모두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25포인트 올랐죠. 1.28% 오르면서 198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에 대한 전망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한 거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사흘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오늘은 9,90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99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아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1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 1,850포인트에서 있던 증시가 어느새 이제 2,000선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 한 1,99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줬고 심리적으로 사실 2,000포인트를 가더라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만 시장이 그만큼 강하게 상승해왔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기대감은 열려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외국인 매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9천억을 매수해줬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사고 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살지 팔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건 아마 외국인만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은 신호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1월 중순에 한 1,180원 정도 있다가 지금 1,120원까지 왔죠. 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외국인은 달러를 가지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와서 원화를 바꾸겠죠. 근데 달러가 내렸습니다.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기존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살 수 있는 것보다 한 주 1.5주를 살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이 급격하게 반등하지 않는 한 외국인 매수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수급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 자동차는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많이 오른 것이 실제적으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종목 그리고 과거 화려했던 트로이카 3인방이죠. 트로이카라는 걸 이제 정권이라든지 은행 건설주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트로이카 3인방이 장을 견인한 지는 우리나라 역사상 과거 한 10년 전에 한 번을 빼고 나면 별로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특별히 따라가는 행위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럴 때는 앞으로도 화학이나 철강이 약간 추가되면서 트로이카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기보다는 같이 따라가는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지금 전략을 잠깐 드리면 사실 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투자가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더 따라 붙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또 그냥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될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수준에 오게 되면은 과연 지금 증시 자체가 앞으로 얼마까지 갈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과거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대략 2020에서 2050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어차피 1990선이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 퍼센테이지가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좋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철강이나 화학, 트로이카 3인방을 좀 매수해야겠다 싶은 분은 어차피 조금 늦었지만은 매수는 하긴 해야 되는데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빨리 올라와 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이해가 가지 안 되는 부분 있으실 텐데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 열어둘 테니까요.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샘플러스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도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198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원두력 하면 외국인의 힘을 들 수가 있겠죠. 오늘까지 또 사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오늘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로 내려왔었죠. 최근 주가 상승 속도 너무 가파르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 분석 통해 함께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늘 해오던 차트 분석인데 오늘 같은 경우 타이밍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종합 주가 지수 차트를 보겠는데 혹시 지난주에 강의를 잘 기억하시죠? 사실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제가 이격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수가 1850선에서 가파르게 올라갈 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5일선인데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격률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확대되고 나면 당연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걸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격률 수렴을 했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일주일 동안에 지수는 상당히 1950포인트라는 위치에서 7거래일 정도 뭉쳐 있었습니다. 뭉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발 훈풍, 어떻게 수급발 훈풍이 나오면서 이렇게 샛별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차트를 보면 이런 거는 약간 추세 전환형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는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전형적으로 거래량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너무 일봉만 놓고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일봉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시장은 어떤 강력한 외풍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바로 감싸지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드렸던 수급선, 즉 10일하고 21선이 상당히 정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선이라는 거는 10거래일 동안의 평균 매수가가 되겠죠. 한 1950포인트에 있고 21선은 1900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포인트가 한 50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갭을 메울 때까지는 쉽게 안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씩 이 21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사실 제가 지금 일부러 우측 요백을 조금 주긴 줬는데 사실은 이쪽 공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는 겁니다. 이쪽 공간을 두는 거 얘가 움직이는 흐름보다도 밑에 있는 이 선들이 따라오는 흐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글쎄요 내일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온다면 조그만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움직인다 그럴 때는 강하게 돌파합니다. 어설프게 2000포인트에서 뭐 헤딩하는 그런 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의 힘이 뭉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향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올라가게 되면 한 2020에서 2050 정도 갈 수 있다고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맞든 안 맞든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정도 갔을 때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그래서 한번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겠는데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면은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분석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약간 몇 가지 이론이 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2020포인트에서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이 자리가 어딘지를 잠깐 크게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2011년도 1월 달에 제가 조금 크게 볼까요? 1월 달 같은 경우에 장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 음봉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장대 음봉에 30%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주 정도가 흐른 후에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저항을 받았다가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는 화면 중에서 가장 긴 장대 음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게 제일 큽니다. 작년 8월 달에 되는데 이 장대 음봉에 똑같습니다. 또 30%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정도가 되겠죠. 무릎 정도. 이게 음봉이었기 때문에 얘는 하락세가 상당히 강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자리를 못 갔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요 때를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요런 구간을 돌파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어차피 20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얼마 가든 안 가든 간에 약간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작은 힘의 심리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좀 많이 배우실까요? 자, 잘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나의 흐름이라 보십시오. 보시면은 12월 달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쉬었다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양봉하고 하이트, 키가 비슷합니다. 키가 비슷하다는 건 캔들에서 돈을 똑같이 베팅을 한 겁니다. 100원이면 100원. 둘 다 100원을 베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는 100원을 베팅해 놓고 어떻게 했죠? 여기는 한 30원, 여기는 70원, 그리고 여기는 한 50원 정도를 토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거는 오히려 토한 게 아니라 조금씩 20원, 30원 더 사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 자체는 크기입니다, 크기. 그럼 잘 보시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번 달에 어떤 장이 저희 생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벗어나서 가장 많이 요만한 크기로 돈을 쏘게 되면은 이 크기를 그만큼 연장시키면 됩니다. 연장시키면 요만큼 올라오겠죠. 2050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쉬어줬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큰 걸 생각하면 딱 2020포인트까지 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기술적 분석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 어떤 패턴 분석을 해보니까 강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죠.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얘는 발상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올라가는데 과연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왔을 때 그때 얘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성이 되고 다 함께 진행되겠죠. 그거 자체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장을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간 위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갈 수 있는 1차 목표치는 2020포인트, 그리고 2차 목표치는 2050포인트.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봉 팀장님의 오픈 유어 아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보유 종목을 매도할 때 그 매도 가격에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서 파헤쳐 준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이 매도가의 심리 법칙 어떤 건가요? 예, 매도가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보면 네. 비싸게 팔고 싶죠. 예. 싸게 사고 싶고.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아마 제가 보니까 대부분 좀 거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제가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오늘의 그 메인 주제는 제가 정의를 했어요. 990원과 1000원의 심리법칙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트에 가면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이렇게 안 팔아요. 잘 요새는 팔고 있는데 보통 덩어리로 안 팔고, 사실 이게 꼼수입니다. 수박을 덩어리로 안 팔고 이렇게 나눠서 팝니다. 그래서 99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 이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덩어리 하나 큰 거 먹자니 양이 많고,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자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트들이 이런 데서 꼼수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더 팔린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수박 한 덩어리 파는 것보다 이 파는 입장에서는 이 수박을 나눠서 990원에 파는 것이 훨씬 더 매출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적으로 소비자 같은 경우도 한 덩어리 살라 그러면 15,000원, 20,000원 주고 사기 싫은데 실제적으로 990원 한다 그러면은 이게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아직 수개월 여기서 쪼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짜리 10,000원에 만약에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 하는데 이런 피스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10조각만 나온다 그러면 사실 거의 셈이 맞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한번 잘라보십시오. 여름에 이거 10조각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요런 별거 아닌 가격에도 우리는 쉽게 마트를 가게 되면 지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1,000원에는 뭔가 사기가 싫고 990원은 싸 보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쇼핑은 이렇게 잘하면서 제가 보니까 투자는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한번 정리해보면 990원 정말 싸 보입니다. 990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보다는 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주식 투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전화를 받아보면 어떤 99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얼마에 팔을까요? 그러면 꼭 1,000원을 고집합니다. 자, 자기가 만약에 할인마트에 아니면 동네 어떤 구멍가게의 사장님이라면 1,000원에 내놓게 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요새 제조 원가보다 비싸다는 10원을 낮춰주면서 990원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왁 사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가들은 그 심리를 오히려 알면서도 똑같이 꼭 1,000원에 내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대부분 주가들이 보면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1,000원, 만원, 100원 이런데 상당히 많은 그 저항대도 있고 힙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용 자체를 약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 필요할 때는 투자할 때 상당한 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꼼수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그래서 보통 일부러 파는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를 990원, 만원짜리는 9,990원, 10만원짜리는 99,900원에 내놓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가격은 오히려 피하고 우리가 어떤 그 소비를 하는 것처럼 이런 가격에 왔을 때 오히려 전략을 써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1,000원, 만원, 1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제가 그냥 RP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라운드 프라이스죠. 라운드 동그란 점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을 라운드 프라이스로 정의를 하겠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혹시나 어떤 주식이 이런 라운드 프라이스 RP 가격대에 딱 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속아 주십시오. 절대 그런 가격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소비할 때 990원에는 사고 싶은데 1,000원에는 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가격에 딱 오면 그걸 거꾸로 하십시오. 오히려 1,000원에 팔지 말고 990원에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시 돌파할 때 1,000원에 사지 말고 1,010원에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가격 어떤 주가가 올라오다가 990원이 있고 1,000원이 있으면 이게 상당히 강력한 저항 매물이 됩니다. 주가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뚫어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됩니다. 그럼 우린 투자는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와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실제적으로 제가 두 개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와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시면 혹시 기억이 되신다면 이걸 지금 조금 사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11만원 이렇게 표시를 했지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이런 가격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폐에서 꺼냈을 때 깔끔한 가격도 있지 않습니까? 2만원, 3만원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1,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가격들을 말하는데 삼성전자 잠깐 잘 보겠습니다. 약간은 사후적인 이야기 때문에 시장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날 정확하게 종가는 105만원으로 105천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11월 4일 날. 그리고 나니까 처음으로 바로 밀려버렸죠. 근데 약간은 요거보다 며칠 전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11월 1일이 되겠네요. 이때 종가는 99만 9천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감각이 있은 투자가분들은 이 구간에서 지금의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망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1993점까지 갔다 왔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일 만약에 이런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또 대부분이 1,000원 힘든다 하지만은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한번 간다는 거 한번 명심하시고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특정 2,000이면 2,000포인트, 100만이면 100만 포인트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제적으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못 샀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밀렸죠. 5번이 밀리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폭이 얼마였는지를. 그럴 때는 제가 이따 차트를 한번 조금 크게 보겠는데 차트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잘 보시면 이게 90만 원 아닙니까? 요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걸 하나의 차트로 그립니다. 하나의 차트. 이 크기가 하나의 차트가 되고 그 차트의 중간점을 지지하는지를 봅니다. 95만을 중심으로 딱 끊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과정 중에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차트 상승 추격의 기본은 캔들의 70%에서 따라서 하는 겁니다. 50%는 관망이고요.
30%는 그냥 일부 한번 발만 담궈보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차피 처음으로 100만 원을 왔기 때문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관망을 하셔야 되고 딱 97만 5천 원, 95만 원이 되겠네요. 95만 원 라인으로 채워둡니다. 근데 이때는 50% 위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관망입니다. 관망하시고 또 가다 밀렸기 때문에 또 관망.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30% 위치를 건듭니다. 정확하게 93만 원을 갔다 오겠죠. 그때는 또 일단 팔만 담글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 매매 스타일로 봤을 때는 팔도 안 담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97만 원을 가느냐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후적인 이야기지만은 이때 97만 원에는 베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데 사실 이때 베팅하는 거는 일부만 들어갑니다. 왜? 어떻게 100만 원에서 또 저항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베팅은 언제 하냐고요? 진짜 베팅은 이때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나온 것 같지만은 이때 실제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 한 가지 똑같은 심리의 법칙이 여기가 적용이 되는데 사람 시장은 계속적으로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만 원에서는 저항을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상 이틀 정도는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뻥 뚫어버리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안 봐도 거래량은 폭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박스권을 돌파할 땐. 첫 번째, 왜? 차는 그 신규 매수의 힘보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가 있죠? 공매도가 있죠. 100만 원부터 계속 때린 애들이 있습니다. 신용매도, 대주매도. 얘네들하고 신규 매수하고 두 개 합쳐집니다. 환매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97만 원에서 100만 원에 갖다 당기는 힘보다 100만 원에서 100 얼마입니까? 한 7만 원까지 옮기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이때는 얘가 바로 강력한 뭐죠? 저항선이 바로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그럼 앞으로 야 지나간 거는 이제 지나갔잖아. 그럼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죠. 자, 한번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좀 이따가 안철수 연구소를 제가 이틀 전에 하한가를 왜 샀는지 말씀을 똑같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1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자,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도 중요한. 여기도 한 번도 이탈 안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도 이탈을 안 합니다. 가생간당하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깨면 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이틀 전에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특별한 뭐 이유 독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아니라 어떤 그는 차트 분석에서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같이 한번 적용시켜 드리면 이걸 하나의 캔들로 보면 이 캔들의 30%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고 오늘 종가만 보면 약간은 좀 크게 볼까요? 이 캔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는 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기법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 크기만큼 세워줍니다. 여기가 한 3,000원 되겠네요. 3,000원. 그럼 이게 한 8,000원 정도, 6,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9배수를 하죠. 그럼 10만 9천원입니다. 가격은. 10만 9천원 정도가 딱 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얘는 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접하는 것이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사실 제가 너무 쉬웠다면 쉬웠던 종목 같습니다. 쉬웠다니까 너무 자랑하는 거죠. 재수없게. 잘 보시면요. 안철수 연구소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갈 때가 딱 있습니다. 이날이죠. 10월 24일이네요. 그것도 이쁘게 상한가로 갑니다. 근데 이때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상한가인데 정확하게 10만 원 땡땡입니다. 땡땡. 정확하게 이때 10만 원 땡땡으로 딱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역사상 신고가를 처음 갈 때는 절대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아니다는 걸 앞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얘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안철수 연구소는 어차피 대선 관련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다. 올라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추경 매수를 할 거면 다시 10만 원이 갈 때 붙어버리라. 언제죠? 요때는 가다가 말았습니다. 예?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요때 와가지고 요때 이게 이제 종가라서 그랬지만 장중에 10만 원 갔을 거 아닙니까? 10만 원 갔는데 붙들어 해놓고는 또 내려갔단 말이죠. 야, 너 틀린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배팅에 있죠. 누가 주식을 몰빵하는 게 아니죠. 항상 극단치에 들어갈 때는 항상 30에서 50%만 담습니다. 아까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말이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물레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거고 자 들어갔다 물렸다 칩니다.
뭐 물리려면 물리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또 진짜 언제면 지금 전법이 맞다면 정확하게 이날 따라 들어갑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달이죠. 어쨌든 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종가 기준 10만 원을 돌았기 때문에 장중에 10만 원 이에서 돌파를 했을 겁니다. 왜? 돌파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라운드 프라이스에 왔고 저항선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 예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손절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런 급등주 상한가를 벌써 몇 번을 친 종목은 최소한 손실폭을 조금 크게 잡기 때문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언제 사야 될까요? 또 이때 사는 겁니다. 또 10만 원 뚫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세는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또 지나온 거고, 그럼 어저께 정확히 그저께 오늘 저는 상한가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이 화요일 날 오후에 하한가를 갈 때 이거는 제가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안철수 연구소 어떻게 할래? 2시 45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라 그랬어요. 대자랑을 좀 해야겠네. 대신 사긴 사는데 한 30%만 사세요. 자, 똑같습니다. 한 4개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10만 원에 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때는 어떤 일이냐면 워낙 이제 이는 그 세상 돌아가는 것도 파악 깨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때는 잘 나가다가 테마 조사한다 하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반등. 근데 요 날이 언제죠? 1월 25일. 안철수 원장이 미국에 갔다 와서 갈 때는 어느 정도 대권 수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면서 바로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죠?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세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거 사회에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해먹기도 바쁠 거야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시장은 조용하게 음봉 계속 팝니다. 그리고 어저께 실제적으로 어저께 분봉을 제가 분봉은 캐드리지 않습니다만은 2시 정도까지만 해도 얘가 11만 원에 있다가 1시간 남게는 훅 때려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철수 연구소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뭘까요? 다시 불과 2주일 전에 나는 총선에는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2주일 만에 나 총선에 관심 있습니다 나올까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어떤 멘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와버렸죠? 예, 재단 안철수 연구소의 기분재단 설립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쉽게 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제 특히나 2시에 그저께가 되겠습니다. 2시에 이유 없이 때려버릴 때는 어차피 재료는 오늘 이걸 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조금 지나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신다면 화요일 날 하한가가 가짜 하한가였습니다. 아니 뭐 하한가인데 뭐 가짜가 어디고 진짜가 어디 있어. 가짜 하한가가 뭐냐 하면 하한가 잔량이 쌓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가만 하한가를 가짜 하한가라 그럽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상한가인데 오늘 만약에 12만 2,700원이면 지금은 호가를 보게 되면 12만 2,700원에 사자 중만 짝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한가라 그런 것이고 만약에 같은 가격인데 12만 2,700원에 매도 호가가 있는 상한가다. 이거는 가짜 상한가라 그럽니다. 가짜란 표현이 아니라 제 표현으로는 힘이 약한 상한가라는 소리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이 주가가 내일 내려오고 안 내려올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할 땐 다시 좀 내려올 것 같아요. 다음에 10만에 내려오면 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냐? 아까 올라갈 때는 똑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처음으로 다시 닿고 두 번째 닿을 때는 이는 내려오는 힘이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10만 원에서 사실 이는 그 전략을 드리면 안 되는데 10만 원에서 하한가 한번 맞을 가격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얼마입니까? 계산 간단하죠? 10만 원에서 15% 빼면 8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혹시나 제가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10만 원이 왔는데 오름치가 틱 올라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려오는 칼날 받기 해가지고 내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가격에 사야겠다 싶을 때는 다시 10만 원이 오게 되면 사지 마시고 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사지 마시고 거기서 15% 정도 빠지는 8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사볼 만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봉 팀장님이 오픈 유어 아이즈 지금까지 매도가의 심리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차트 분석에 많이 의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차트 분석 아무리 공부해도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보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국면별 캔들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아마 한 25분 정도 강의를 네. 하면서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아까 종합주가지수 차트 볼 때도 뭐 30%가 어떻고 70%가 어떻고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외부 강의도 다녀보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실제적으로 저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쉽게 오늘부터는 조금 접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제가 잠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은, 이제 이쪽에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삼국지의 제갈량, 제갈공명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랑 좀 비슷하죠? 네. 장비입니다, 장비.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에는 제가 볼 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략가가 있어요. 전략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떨 것이다. 뭐가 삼성전자 갈 것이다. 그리고 업황이 어떨 것이다.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리고 장비는 실제적으로 누구죠? 장수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적군을 무찌르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가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는 이쪽인가요? 아니 이쪽인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 투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싸우는 사람은 이쪽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표현을 쓰냐 하면은 전략가들은 차트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근데 저도 물론 차트라는 것은 항상 자의적이고 후행성이 있고 그런 걸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많은 시장에서 참여하는 그 참여자 시청자분들이 이쪽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물론 이쪽으로는 가고 싶습니다만은 손은 이걸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어떨 것 같을까? 현대차 그냥 길에 나가보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생각밖에 안 해요. 깊게는 안 들어가죠.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가 이 시간부터 조금씩 들어갈 건데 장비가 되는 요건 너무 제가 요거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장비가 되는 기법, 속칭 발뚝을 키우는 기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노트 잘 적으시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차트는 제가 처음부터 다 만들겠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점, 모든 우주가 그런 것처럼 첫개 4개의 점이 하나의 차트를 만들겠죠. 4개의 점이라는 건 뭐죠?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가장 먼저 그게 양봉일지 음봉일지를 결정하는 시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고점이 아니죠? 고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낮았던 저가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나 평가할 수 있는 종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크게 4개의 점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캔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다시피 오늘보다 아침보다 오른 것을 양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오른 게 양봉, 그리고 내리면 음봉,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내린 것 같기도 하다. 모르겠다. 이는 도찌입니다. 도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요 원리를 잘 아시면 돼요. 이거를 차트라는 걸 너무 책으로 배우지 마십시오. 저도 서점에 가까워서 자주 가는데 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배워봤자 나중에 그 시장 볼 때는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차라리 제가 가장 눈높이에 맞춰서 배워드리는데 절대 앞으로는 차트를 책으로 배우지 말고 눈으로 그리고 힘으로 느낌으로 배우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느낌이죠. 잘 보시면은 요거를 그냥 책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자기 걸로 못 만듭니다. 왜? 책엔 이렇게 나와요. 양봉.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면 양봉이더라. 자, 책 이야기는 잠깐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음봉. 뭐니?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것을 음봉이라 그러더라. 제가 고가와 저가는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4개의 점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요런 거는 점이 4개 있는데 요거는 보기적으로 이렇게 해둔 거죠. 원래 선 차트는 요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있고
아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아침에는 잠깐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은데 또 정신문 갔더니 잠깐 손실이 났다가 LH 제자리네. 이거 이제 도찌라 그러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장에서 딱 보라 그러면은 분명히 알겠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전업 투자가 분들은 실제적으로 요거를 차트를 계속 보면서 하고 있지만은 텔레비전을 보신다든지 업무를 보다가 어떤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도화지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냥 누가 딱 퀴즈를 냅니다. 시가 100만 원, 고가 105만 원, 저가 99만 원, 종가 뭐 97만 원이면 차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5천만 원에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립니다. 왜? 책으로 배웠지 그것이 어떻게 생성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양봉이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은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는 종가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종가에 끝난 건데 가장 여기서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맞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여기까지 가는 코스는 가장 빠른 코스는 시작해서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빠지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있다가 요까지 요 닿지 않고 저가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다가 이까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런 차트를 놓고 이것을 일반적인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다면 이 종목의 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차트를 최고로 배우지 말고 앞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양음 도지를 배우더라도 어떤 흐름 자체가 힘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어떤 차트를 만들어내는 세력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양봉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항상 앞으로는 차트 딱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자, 차트 양봉 뭡니까? 그냥 양봉이란 거는 나는 수익이란 소리입니다. 위는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은 뭐냐? 교과서가 아니라 이론은 시가보다 높은 걸 양봉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양봉 아침부터 올랐으니까 난 수익 중이다. 위너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심리가 있죠? 양봉이니까 뭐 더 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발음이 잘 되네요. 더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못 산 사람들은 미투 나도 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봉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양봉은 사실 직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수익 난 애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조금 수익 났는데 돈을 더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가가 쉽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 거고. 야, 저거 진짜 간다는데 삼성전자 150만 원 간다는데 나도 따라 붙어볼까. 그래서 이게 양봉이다. 그냥 단순하게 시고 조종이 양봉이 아니라 이게 양봉의 힘이다 말씀드리겠고, 음봉은 뭘까요? 반대로입니다. 대졌습니다. OTL. 여기 애들 쓰는 용어입니다. 좌절금지죠. 제가 이모티콘인데 자빠진 겁니다. 이렇게 툭. 예. 손실 중이다. 아침에 10만 원에 샀는데 9만 원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렇게 음봉이 생성됐겠죠. 손실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팔고 싶다. 왜? 그냥 계속 팔고 싶습니다. 지금도 팔렸는데 팔고 싶은 욕구 강한 거고. 근데 거꾸로 해요. 또 하나가 나도 팔고 싶답니다. 예. 올라오겠죠. 기다렸는데 안 올라온다고 저기서 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시장이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뭐 요렇게 이렇게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화면이라서 그런데 왜 색깔을 칠하냐면 깝깝하다 이겁니다. 그 계속 이쪽으로 위에서 누른 힘이 강하다를 음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요런 건데 사실은 이거를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라 도지라 그럽니다. 도지. 근데 제가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서울 말은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도지라 그럽니다. 원래는 도지라 그러면 도지. 예, 도지. 그래서 이건 어떤 심리죠? 본전이다. 예. 그리고 아무 생각 없다. 뭐냐? 오늘 지수 20포인트 올랐는데 멍하다. 이게 도지. 그리고 내일은 올라와 있지.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략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양봉에 사고, 아까처럼 양봉은 기분도 좋고 더 사고 싶고 또 뭐죠? 따라 사고 싶으니까 양봉에 사고 아니면 음봉에 팔고 도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놀까? 근데 제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 말씀드리죠. 그거는 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허리멍텅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그때그때 기준이 뭔지를 한번 잠깐 보면, 자, 이건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때그때 제가 다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젠데? 자, 추세가 올라가는 때는 양봉타법입니다. 뭐? 양봉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급등주예요. 급등주들은 추세가 상승 아닙니까? 양봉에 사는 겁니다. 아침에 달라붙는 겁니다. 급등주 음봉에 사면 어떻게 되죠? 설거지 작업반에 말리죠. 그리고 박스권은 문제냐? 도지에 탑니다. 왜? 박스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어중간하단 말이죠. 그때는 양봉이 아니라 도지에 사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 반등형, 이는 뭐냐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는데, 기술적 반등에는 오히려 남들은 다 팔라고 했던 음봉타법이 들어갑니다. 타법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요 앞에 글자에 추세라는 표현을 썼고요.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추세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죠? 사실 요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말이 많은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뭐 손실 한도율이라 그래야 될까요? 나는 몇 프로까지 할 수 있겠다.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캔들을 보겠습니다만은, 나는 200개의 캔들을 보겠다. 일본 기준으로. 즉 10달 정도를 보겠다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추세가 상승이면은 그는 추세 상승입니다. 예? 200개 캔들 중에서 만약 50개를 보는 사람은 갑자기 추세 상승형이 추세 반등형으로 캔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잠깐 안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 상승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금 종목을 하기보다는 뭐 가장 좋은 급등주는 대본이 많고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좀 전에 추세라든지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 손실률에 대해서 정한다 그랬죠. 그거는 차트에서 뭡니까? 예, 봉의 개수 캔들이죠. 저는 지금 125개를 보겠습니다. 즉 125일 동안에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뭐죠? 박스권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 박스권일 때는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도지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과거 약간 추세 상승했을 때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제 크게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때는 2009년도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은 항상 이 기간에서만 보는 거니까 요거는 누가 봐도 추세 상승형이죠. 그랬을 때는 언제 사는 거냐고? 제가 아까 양봉에 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추세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그림이 작을 수 있는데 무조건 양봉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도 추세 또 뚫지 않습니까? 또 양봉, 실제적으로. 약간 사후적 내용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상승할 때는 차라리 양봉에 사는 게, 물론 요런 데 사면 좋긴 좋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예, 어디 갔지? 제가 지금 차트를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때가는 다시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승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위치에서, 항상 지금 현재 보이는 위치에서 그게 추세 상승형이면 오히려 그거는 양봉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너무 이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박스권 돌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제가 잘 보시면 오늘 6% 올랐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분명히 박스권은 도지에 사라 해놓고는. 그럼 오늘이 아니겠죠? 제가 조금 지난 이야기했지만 어제를 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정확하게 LG화학은 어제까지 현재 보이는 125개의 캔들, 정확하게 8월 2일부터 오늘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38만 8천원의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 눈을 뜨고 봐도 제가 지금 말한 도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밖에 못 보면 앞으로는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잘 보시면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도지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 7개를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차트의 생성 원리를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차트를 다 합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하나의 도지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주봉에서 보면 어제 차트가 실제적으로
도지 정도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봉이니까 어제 요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본다 그래도 어느 때 박스권에 있을 때는 차라리 도지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조금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떨 것 같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 얘는 또 하나의 박스권 중간에밖에 없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왜?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하기를 보이는 캔들의 개수 125개의 캔들 중에서 가장 거기서 추세를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실제적으로 다시 45만 원에 대한 중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엔트리 포인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물론 이거야 확장형이 바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LG전자로 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은 요 정도 위치에 있다가 오늘 정도 위치가 됩니다. 어제 정도가 되겠죠. 박스를 상단을 돌파해서 지금 LG화학은 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박스권 돌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박스권보다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이 어떤 제가 아까 음봉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음봉에 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까지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이걸 선호합니다. 근데 주식이 빠질 때는 금호석유는 실제적으로 16만 1,000원에 대해서 하나의 박스권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월 16일 날 증권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예, 안 좋을 것이 좋아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지나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사라고? 아니요. 제가 잘 말씀드리면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0만 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맥락은 이때 양봉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파란색에 사는 겁니다. 요렇게 산다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박스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양봉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지에 사는 것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감으로 안 올 수가 있는데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이 그가 보는 어떤 캔들에서 상승형으로 갈 때는 차라리 양봉에 붙어라. 급등주 상따 매매처럼. 그리고 박스권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일봉만 보지 말고 일봉을 주봉으로 봐가지고 그 봉이 도지가 나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매수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도지에 들어갔던 그 힘 자체는 추세가 바뀌었을 때 하나의 양봉탑이 먹힐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음봉일 때는 실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기술적 반등은 쭉 빠졌다가 올라온다고 T자 올라온다고 양봉 매수를 하지 말고 오히려 애들이 패댕이를 치는, 즉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복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성규 팀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시 나비 효과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내일은 더 쌀쌀해지다고 하니까요. 옷 두텁게 입으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